참 이 부부가요. 이 님과 남 사이에서 정말 점 하나 사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4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누구랑 바람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내연남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그 사람의 연락처도 알게 돼 있어서 네네. 그 사람한테 이제 문자로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음성 아하. 메시지로도 이제 협박을 하는데 협박의 내용은 뭐냐면 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뭐 감옥에는 넣지 못할 것 같고 너의 죄는 뭐 총알로 보상받을 예정이다. 굉장히 아유, 섬뜩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보내고 이제 음성 메시지도 보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합니다. 아하.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내연남에게도 계속해서 협박 문자와 아하.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일단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건 어쨌든 법원이 판단할 땐 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러면 뭔가 자신의 아내에게 뭔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낌새를 결혼 당시부터 부부관계인 당시부터 낌새를 알아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요, 그러니까 이혼 전부터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을 9월에 했었는데 그해 2017년 6월부터 이 남성이 아내의 내연남에게 계속 문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아내와 이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11월, 그러니까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협박성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내연남을 상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박상희 소장님 그냥 남편 40대 남성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솔직히 관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문자 말맞다나 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물론 협박을 하고 그 협박이 사실은 진짜로 뭐 큰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조금 차치하고 미루고 이 남자의 마음만 좀 얘기를 하면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그 굉장히 원한이 느껴질 것 같아요. 분노도 느껴지고 그 남편으로서의 좌절감, 상실감, 배실감,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엄마가 없어져서 이 아빠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아이들을 보는 아빠의 심정은 뭐 아빠가 나갔을 때 엄마가 보는 심정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착착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남편이 그래도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걸 이해 못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뭐랄까요? 그 이인철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비슷한 경우를 혹시 많이 상담이나 실제 이혼 소송을 좀 많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너무 많죠. 뭐 아내가 바람피는 거, 남편이 바람 너무 많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고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좀 폭력을 좀 행사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혼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이혼 못한다. 아하.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그 미행을 해가지고 그걸 딱 이제 발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네네. 아내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다니는 직장에도 알리겠다. 아하. 그리고 그 남자 부모님한테도 알리겠다 하니까 아내가 막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평생 당신의 노래 살 테니까 세상에.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그 수치심에 그런 민감한 그 여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그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직장에도 알리고 아하. 그다음에 이 남자의 부모님한테까지 알린 거예요. 이 아내분이 너무나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뭐냐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막 알리고 막 찾아가서 막 때리고 막 협박하고 있는 경우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소장을 보내는데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직장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월급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그냥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요. 네. 판사님하고 조성유 형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분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 하셔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정 안에서 자신이 좀 억울한 걸 좀 밝히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에서는 어떠한 말을 이 속풀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적인 방법을 이런 식으로 협박성 문자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번 사건처럼 법원이 어쨌든 경중을 떠나서 분명히 단죄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건을 봤을 때 물론 남편의 입장을 뭐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아까 또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이 모든 이 판결의 이 형량의 경중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벌금 70만 원에 그쳤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게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70만 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좀 감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좀 그래도 잘못은 했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사유가 뭘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을 이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하. 자녀들을 누가 키우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중요해요? 엄마가 키우느냐, 남편이 키우느냐. 남편이 키우고 엄마가 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뭔가 아내가 더 잘못한 게 많구나. 남편이 좀 피해가 있구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가볍게 이제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 중요한 건 이 남편의 마음, 배신을 당한 남편의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적인 복수는 금물,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